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포트나이트 모바일 아트 컨텐츠 최적화의 세션을 맡게 된 에픽게임즈 코리아 최용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저희 그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게임 만들 때 최적화했던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것 중에 이제 목차예요. 그래서 뭐 순서대로 하면은 캐릭터, 그다음에 이펙트 머티리얼, 그다음에 배경 오브젝트 하는 거, 최적화하는 거,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최적화하는 거, 그다음에 폴리지, 옥타이드럴 임포스터, 그다음에 최적화 관련한 간단한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은 멀티 플랫폼 게임이에요. 그래서 PC, 그다음에 맥, 그다음에 엑스박스 원,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4, 그리고 마지막으로 iOS 모바일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플레이 화면은 모바일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다른 플랫폼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플레이가 되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넣은 거고요. 저희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을 만들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였냐면은 하나의 게임, 말 그대로 하나의 게임을 가지고 모든 플랫폼에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게임을 이제 여러 플랫폼으로 만들 때 보면 콘솔이라든지 PC라든지 예를 들어서 모바일용 게임을 만들면 다 빌드를 따르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은 컨텐츠는 그냥 하나예요. 그 하나 가지고 그 안에서 최적화 작업을 해가지고 PC나 모바일이나 콘솔이나 이런 데서 다 똑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 고사양에서 중간사양, 그리고 모바일일 때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누구나 플레이할 때 똑같은 환경에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크게 가진 도전 과제는 저희 게임이 아무래도 이제 배틀로얄 장르다 보니까 100명의 플레이어가 매치 슈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됐어요. 한 공간에서.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빌딩이 돼야죠. 그래서 유저가 플레이어가 자기가 막 벽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돼야 되고,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파괴도 돼야 되고,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했어요. 그리고 실시간 라이팅 조건이었고요. 환경이. 그다음에 당연히 큰 오픈월드였고, 그다음에 풀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모든 플랫폼에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PVP 게임이니까 PVP가 돼야 되고, 모든 플랫폼에 모든 유저들이 똑같은 동일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적화 목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콘솔에서는 60프레임, 그 다음에 그 밖에 최소 사양 성능을 향상한다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를 해서 무리하지 않게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던 요소들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드로우콜 줄이는 거,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수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버텍스나 그 다음에 픽셀 쉐이더의 인스트럭션 값을 비용을 절감하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을 절약을 해서 저사양 디바이스 같은 데서도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얼마 전에 지금 이벤트가 끝났을 것 같은데요. 타노스가 들어왔죠. 그래서 캐릭터 관련된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캐릭터를 제작을 하면서 최적화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살펴보면 먼저 이제 머티리얼 섹션을 합치는 작업을 했어요.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섹션들은 모두 다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는 크게 이제 4등분을 했어요. 원래 좀 복잡한 구조였는데 좀 간단하게 섹션을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머리, 몸, 배낭, 무기 이런 식으로 파츠를 나눴고요.
그리고 저희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캐릭터는 LOD를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 LOD가 작동을 하게끔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LOD를 3개 정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LOD 같은 경우는 얼굴 본 없이 포즈를 베이크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제 LOD 1번을 가지고 최소 LOD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15,000개죠. 15,000개를 이용해서 모바일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캐릭터를. 자, 그리고 저희가 이 포트나이트를 만들면서 이제 LOD 세팅을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어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저희가 LOD가 캐릭터가 4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OD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어셋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LOD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셜 본을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LOD 2번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라든지 뭐 트위스트 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세컨더리 되는 그런 본들을 제거를 해서 LOD 2번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면 이제 뭐 이모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애니메이션들, 되게 긴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면은 잡음이 생겨요. 노이즈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포즈하고 거기에 이제 에디티브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최적화 작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블렌드 모드죠. 마스크들을 사용해서 파츠들을 선택적으로 렌더링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파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스크들을 이용해서 했는데 얘가 뭐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캐릭터가 얼마나 많으면 이제 오버드로가 생기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한 화면에 특히나 이제 좁은 화면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버드로마저도 좀 줄여보자.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에서 버텍스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이걸 그릴지 말지 정하는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드에서 오파큐로 이제 블렌드 모드를 바꿔가지고 쉐이더 모드를 바꿔서 이제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파츠 구별을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캐릭터 화면이 있어요. 캐릭터 보여주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여러 개 사용해서 기존에 이제 캐릭터가 잘 보이게끔 만들었었는데 이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포인트 라이트나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 쉐이더를 비활성화 해가지고 쉐이더 퍼뮤테이션 생기는 거를 좀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켜고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이제 플랫폼에 맞게끔 라이트 세팅을 다 따로따로 했어요. 이거 세팅 값을 하나의 컨텐츠에 다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최적화하기 전, 후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최적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이펙트하고 머티리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거는 저희 캐스케이드 툴이죠. 이펙트 제작 툴인데 저희가 포트나이트를 만들면서 작업을 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펙트 중에서 명시적 디테일 모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디테일 모드 설정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인클루시브여서 간혹 이제 하이 디테일 모드에서도 이제 저퀄리티 이미터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디테일 모드를 확실하게 정해서 모바일 플랫폼처럼 이렇게 저사양 이런 디바이스에서도 반드시 낮은 퀄리티가 이미티만 나오게끔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 디테일 모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FX에서 모프 타겟 메시를 모두 다 삭제를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모프 타겟은 LOD를 지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사양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서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FX에서 이제 중요도 이제 우선권 이제 설정하는 거를 구현을 했는데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파티클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 터진다거나 갑자기 프레임 드랍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제 파티클 이펙트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꺼버리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꺼버릴 수 있도록 그런 옵션을 만들었고요. 그런 걸 설정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했겠지만 렌더링 바운드를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양에서는 그릴 수 있는 영역을 딱 이게 바운드로 정해서 그 일정 이상에서 렌더링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버텍스 머티리얼당 버텍스별 조명을 사용을 해서 품질이 많이 손실되는 거를 했었는데, 이거를 좀 고치기 위해서 버텍스 디렉셔널 또는 논 디렉셔널 라이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FX 머티리얼에서 이제 흔히 뭐 다들 머티리얼 만들다 보면 마스터 머티리얼에서 이제 스위치들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이제 이 스위치들을 노출되지 않도록 다 통합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FX들을 모두를 다 껐어요. 저 사양에서.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머티리얼 쪽인데요. 첫 번째를 보면 이제 액터의 여러 구성 요소는 머티리얼 이펙트를 공유하여 결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펙트 머티리얼이 비슷한 것들끼리 합쳐가지고 공유해서 공유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최적화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합쳤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스위치들은 모두 머티리얼에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아까 파티클도 캐스케이드도 마찬가지처럼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머티리얼에서도 스위치들 다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에서는 플린러프라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플린러프를 세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디플로이 할 때 모바일에서 뭐 스페큘러라든지 러프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강제로 값을 0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쉐이더 좀 컴파일하고 렌더링 할 때 좀 부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제 큰 게임을 만들 때는 필수적으로 하죠. 그리고 저희 게임이 원래는 또 외곽선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 머티리얼 이펙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모바일에서는 제거를 했고요. 당연히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텍스처 쪽 관련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텍스처 스트리밍을 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찾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텍스처 스트리밍을 하지 않으면 민맵이 처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스트리밍 처리되지 않는 텍스처들이 렌더링이 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텍스처 스트리밍 처리되도록 먼저 작업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UI 텍스처 같은 경우도 플랫폼에 맞게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민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큰 텍스처들은 크기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유사한 텍스처들은 서로 다 이렇게 합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작업들을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플랫폼당 텍스처 그룹을 우선순위로 지정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로 될 건지 설정을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컨텐츠가 아무래도 하나니까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배경 오브젝트 최적화 하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을 만들면서 배경 최적화를 하는데, 먼저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뷰 디스턴스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별로 원래는 이제 컬링을 처리를 할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특수 케이스인데 컨텐츠가 하나이다 보니까 플랫폼별로 컬링을 다르게 세팅을 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 게임 플레이의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렌더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컬링을 세팅을 하게 되면 한 번만 이렇게 하나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저사양에서는 그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뷰 디스턴스 스케일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사양에서나 저사양에서 처리가 이제 힘든데 이걸 가지고 뷰 디스턴스 스케일 값을 곱해가지고 어떤 디바이스에서는 이걸 빼라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방식이 예전에는 설정 값이 1의 최소 처리 조건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세팅하는데 값이 1 이상 세팅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 아래로 이렇게 세팅을 해야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설정 값을 1 이상으로도 상향 조정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게임의 낮은 품질로 이제 에디터, 그러니까 게임을 설정을 하고 플레이어 디스턴스 값을 이제 정보를 보면서 테스트하면서 아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최적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제 컬 디스턴스 세팅을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앞에 있는 말이랑 비슷한 건데 플레이어보다 작은 오브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컬링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광고 문구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 플레이에 포스터 같은 거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컬링을 했다는 뜻인데 저희 레벨에 배치된 액터를 보시면 디테일 모드에 LOD 탭에 가보시면 그쵸 이제 디테일 모드에 LOD에 가보시면 이쪽에 디테일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우, 미디엄, 하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해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로우로 되어 있는데 하이로 세팅하면 하이에서 뭐 보여준다 렌더링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컬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저희 이제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같은 경우는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이 모두 다 블루프린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루프린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LOD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폴리곤 트라이앵글스를 이제 극단적으로 더 줄여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LOD가 모바일에서 보이는 LOD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LOD를 만들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낮은 LOD 값들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값들을 가지고 세분화된 객체에 사용을 했다는데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작은 프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메시들을 합쳐서 드로우콜을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드로우콜과 메모리에 추가되는 고유한 메시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슷한 형태의 이런 액터들을 메시들을 합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최적화 진행을 해서 드로우콜을 줄 수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저희 포트나이트 레벨을 직접 열어서 보면은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서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치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섹션별로 맞춰서 이것도 하나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끼리 합쳤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게임을 플레이를 하다 보면 유저가 커스텀한 이런 벽 같은 걸 만들어요. 자기가 이제 뭐 단축키 F1, F2, F3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계단도 만들고 막 만들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메시에 맞춰서 커스텀의 LOD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폴리곤 카운트도 대폭 감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이제 좀 더 고사양에서는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캐릭터가 이렇게 딱 때리면은 건물이 부서지는데 부서지는 이게 보면은 벽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 거려요. 이렇게 캐릭터가 때리면 그런 거를 이제 버텍스 애니메이션 처리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버텍스 애니메이션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여기 보면 때리면 벽이 균열이 생기는 걸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마스킹된 균열 머티리얼만 렌더링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세요? 잘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드로우콜인데요. 이 드로우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저희가 모든 객체, 모든 뭐 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다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드로우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부서지는 파괴가 가능한 조각들로 나눠져 있어요. 파츠가 나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드로우콜을 줄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라이트가 다이나믹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라이트가 이제 베이크가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틸트드 타워라고 해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반 플레이어 분들이 게임 시작하자마자 많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너 죽고 나 죽자 막 해가지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PVP 하시는
그런 밀집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15개 건물로 정도 돼 있는데 그게 거의 드로우콜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모바일에서는 사실 힘들잖아요. 전체 월드에 그 드로우콜이 2,000개 돼도 힘든데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플레이를 하다 보면 배틀로얄이다 보니까 막 건물 뒤에 숨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드로우콜을 줄이기 위해서 뭐 컬링을 보통 하는데 컬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딱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HLOD죠. 계층적 LOD를 이용해서 메시를 합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캐릭터가 근처에 가면은 뭐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거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어쨌든 보고 계시는 거는 지금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원거리에 보이는 메시를 파괴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HLOD를 만들어서 드로우콜을 한 개로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캐릭터 앞에 보이는 거는 메시 원본 데이터가 보여요. 그래서 파츠가 다 보여요. 그래서 드로우콜이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요. 원거리 말 그대로 제가 앞에 보이는 거지만 디테일하게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HLOD를 이용해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뭐 드로우콜 하나로 줄여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뭐 HLOD 만들기 전에 바로 원본 데이터 자체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LOD 뭐 극도로 많이 작업을 해서 500개 정도까지로 줄이는 작업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이 LOD를 최대한 실루엣을 맞춰서 만들기 위해서 수동으로 다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노멀을 커스텀하게 수정을 해서 버텍스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실루엣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버텍스를 이제 커스텀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노멀이 약간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약간 둥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약간 커스텀하게 좀 조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HLOD를 만드는데 원거리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말고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희는 뭐 DHLOD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스트러블 HLOD라고 해서 이제 부서지는 HLOD. 저희가 게임이 캐릭터가 다 모든 걸 다 부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벽도 부실 수 있고 기둥도 부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은 원본 데이터로 보여주고 원거리 어느 정도 사정거리에 있는 건물들이 부서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뭐 HLOD 셋업 어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월드의 HLOD 설정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HLOD라고 해서 이걸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희 HLOD 시스템을 보면은 레벨을 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추가를 레벨을 2개를 추가를 해서 첫 번째 거는 여기 보면 심플리 메시라고 해서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꺼줘요. 근데 이걸 끄면은 메시를 합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1번 이게 레벨 1번이죠. 레벨 1번에는 이 심플리 메시를 옵션을 켜서 메시를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면 드로우콜이 하나가 되겠죠. 건물이 하나가 있으면 이걸 옵션을 켜서 HLOD를 만들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가 돼서 이제 드로우콜이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세팅에 보면은 머지 세팅에 보면은 머지 머티리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옵션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이걸 활성화해가지고 파괴되는 걸 지원하는 머티리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게 핵심인데요. 원거리에 있는 오브젝트 건물들이 드로우콜이 하나가 됐잖아요. HLOD를 합쳤으니까. 근데 이게 캐릭터가 거기서도 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시는 곳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각 조각은 이제 고유한 2D 인덱스로 버텍스 컬러를 인코딩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런 다음에 GA 포맷을 이용해서 각 건물에 대한 렌더 타겟을 생성을 해요. 렌더 타겟을 왜 생성하는지 밑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조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검은색 텍스를 이용해서 조각의 인덱스에서 이제 RT 그러니까 렌더 타겟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버텍스 쉐이더로 이 메시를 그릴지 말지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버텍스 컬러의 UV를 이용해서 RT에 이 값을 저장을 합니다. 텍셀 값을. 그래서 흰색하고 검정색으로 나뉘는데 이걸 가지고
렌더링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얘 메시는 합쳐져 있어요. 근데 버텍스 쉐이더를 이용해서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 파츠를 부셔요. 그러면 그 값을 텍셀을 이용해서 캐릭터가 부신 부분은 검정색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 렌더 타겟에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부신 부분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캐릭터가 손이 대한 부신 부분은 검은색 텍셀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한 거예요. 버텍스 쉐이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롭콜도 줄이면서 부셔진 오브젝트를 렌더링하는데 처리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자면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오리지널 메쉬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거리 제가 아까 말한 DHLOD로 사용한 부셔지는 HLOD, 그래서 드롭콜은 하나인데 이제 부셔질 수가 있는 거를 보여주게끔 아까 버텍스 쉐이더를 이용해서 렌더 타겟 이용해서 처리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HLOD라고 해서 원거리, 아예 원거리보다 더 멀리 캐릭터 눈에는 보이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밑에 가서 보시면 스트리밍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오리지널 메시하고 DHLOD까지는 스트리밍 처리를 해서 레벨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리에 따라서 스트리밍해서 처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레벨 스트리밍이죠. 그리고 프록시 HLOD라고 해서 이건 항상 로드되라고 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포트나이트 맵을 열어보면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벨이 첫 번째 레벨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리밍 되는 레벨들, 얘네들 그 타운별로 되어 있는데 타운별로 스트리밍 처리되는 원본 데이터하고 DHLOD가 보이는 레벨이 스트리밍 레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맵을 열어보면 맵에는 이 프록시 HLOD가 배치되어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원본으로 다 쭉 깔려 있고요. 그런 다음에 캐릭터 거리에 따라서 얘네들이 스트리밍 처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들만 스트리밍해서 얘네들만 보여주고 그냥 멀리 있는 것들은 다 이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우컬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숨은 그림 찾기인데 DHLOD를 적용하기 전과 후입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혹시? 저도 이거 처음에 찾는데 좀 어려웠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창문이 있어요. 근데 DHLOD가 적용이 되기 전에 창문 메시들이 다 있죠. 근데 이걸 부셨어요. DHLOD 상태에서 창문을 부셨어요. 근데 얘네들은 드로우콜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이게 보면은 원본은 이제 1800개 정도의 드로우콜이 있는데 DHLOD를 이용하면은 드로우콜이 800개로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건물이 한 덩어리의 드로우콜인 거예요. 드로우콜인데 부셔지는 거를 아까 버텍스 쉐이더하고 렌더 타겟을 이용해서 텍스처값 이용해서 없앤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창문이 없어지는 거. 잘 보이세요 혹시? 네, 있고 없고가 있죠 확실히. 네, 그래서 DHLOD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건물의 드로우콜을 줄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랜드스케이프 최적화하는 부분을 좀 알아볼 건데요. 랜드스케이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컴포넌트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랜드스케이프의 이제 트라이앵글 수를 좀 줄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섹션 민 컴포넌트 스크린 사이즈라고 해서 이걸 설정을 해서 화면 크기에 맞춰서 랜드스케이프의 LOD를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포트나이트 랜드스케이프예요. 그리고 이제 4.20에 이제 추가될 기능인데요. 소프트웨어 오클루전 쿼리라고 해서 저희가 오클루전 쿼리가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오클루전 쿼리가 이제 4.20에 추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클루더 만드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LOD 분포 이쪽 있죠.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랜드스케이프의 LOD 수준을 세부 분포로 조절을 가능하게끔 해서 가까이 있는 거라든지 멀리 있는 거 이런 LOD 세팅을 진행을 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커스터마이즈드 UV를 이용해서 픽셀 쉐이더를 버텍스 쉐이더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텍스처에 대한 그래서 픽셀 쉐이더로 처리되는 부분들을 버텍스 쉐이더로 처리하게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 랜드스케이프 레이어가 원래는 맵 2.0 때부터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이제 자연물들이 이제 군집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레이어가 최대 8개까지 확대가 됐어요. 보시면 지금 레이어가 8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바일에서도 구현을 해야 되는데 4.19 버전에서는 터레인 레이어가 3개밖에 렌더링을 할 수가 없어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행히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4개까지 쓸 수 있게끔 늘리긴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죠. 8개를 표현하기에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저희 커스텀하게 매크로 데이터 함께 모든 바이오매스 레이어를 하나의 텍스처로 합쳐주는 캡처해주는 블루프린트를 툴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3개의 그래스 바이오매스가 있었던 거를 그래스 텍스처를 서로 달랐는데 이거를 텍스처들을 합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비교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8개가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4개로 합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4개만 남고 나머지 뭐 마운테인이라든지 파밍이라든지 토폴로지 쪽 이런 레이어들은 이런 식으로 합치는 저희 블루프린트 툴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합쳐서 쓰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처들을 합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밈 레벨에서 색을 이제 추출을 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매크로 텍스처를 만든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크로 텍스처를 만들었다라는 걸 알아두셔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합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는 또는 이제 로우 퀄리티에서는 이제 팬시 블렌딩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클리프 텍스처라는 게 있는데 저희 이거 머티리얼 열어보면은 이 뭐 절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리한 쉐이더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모바일에서는 제거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들 뭐 예상하셨겠지만 퀄리티 스위치하고 퓨처 레벨 스위치라는 걸 이용해서 보시면 ES2, ES3.1, SM4 모델, SM5 모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노드를 랜드스케이프 노드를 다 세팅을 해놓으면 저사양에서는 이 노드에 맞춰서 쭉 나가고 그다음에 뭐 쉐이더 모델 5에서는 이쪽으로 연결된 모델이 쭉 나가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이렇게 한 매듭으로 다는 거예요. 머티리얼에다가 에디터에서. 그래서 저사양에서는 이 노드를 써라. 고사양에서는 이 노드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최적화 머티리얼을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을 최적화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비교 이미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C하고 콘솔 쪽에 보이는 랜드스케이프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레이어 최적화를 했잖아요. 8개에서 4개로 그 줄인 거를 모바일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던 거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드스케이프 최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폴리지 최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리지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저희 언리얼 엔진에선 폴리지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이 3개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폴리지 페인트 툴이라고 해서 작업자가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레벨에다 까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시저얼 폴리지라고 해서 볼륨을 배치해가지고 그 볼륨 안에 프로시저얼하게 폴리지가 배치되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위에다가 폴리지나 그래스를 쭉 깔게 해주는 게 있는데요.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툴을 이용해서 레벨에다 이렇게 폴리지를 쭉 깔았어요. 네, 그래서 이 랜드스케이프 그래스를 쓰시려면 먼저 메시를 준비하고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이라는 거를 어셋을 만듭니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에 가보면은 그 그래스 타입을 쓸 수 있게끔 세팅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랜드스케이프에 자동으로 그래스가 쭉 깔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그래스 머티리얼인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같은 이거 보시면 그래스가 랜드스케이프에 쫙 달라붙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느냐면은 그 그래스의 베이스 컬러 텍스처를 따로 만들어서 쓰지 않고 랜드스케이프에 있는 원본 그 베이스 텍스처 있잖아요. 풀 텍스처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머티리얼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색감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잔디와 폴리지 같은 경우는 스케일하고 밀도는 컬 디스턴스 처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메모리가 부족한 디바이스에서는 완전히 제거를 해서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좀 좋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조금씩 나오게 하고 아예 저사양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안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그 디바이스에서는 폴리지에 대한 그라스에 대한 섀도우 캐스팅을 다 꺼버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하가 많이 걸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스를 최적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에디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컬 디스턴스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덴시티 값을 세팅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LOD를 당연히 생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버드로우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버텍스 쉐이더 회전 값을 제거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버텍스 쉐이더 쓰면 무거워지니까 없는 것보다 많이 무거워지죠.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특히나 이제 저사양에서는 위에 설명한 건 이제 저사양의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모바일에서는 아예 버텍스 쉐이더 같은 거를 아예 제거를 해버렸어요. 사용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컬 디스턴스 세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렌더링하는 거리를 랜드스케이프 죄송합니다. 그래스 이 랜드스케이프 그래스에 보면 이 컬 디스턴스 세팅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그 그라스가 렌더링 되는 거리를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덴시티 값을 이용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밀도를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 폴리지도 그렇고 랜드스케이프 그라스도 그렇고 배칭되는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런 거를 뭐 유저가 직접 컨트롤하지는 못하는데 이 밀도를 조절하시면 이게 하드웨어에서 아니 그 엔진에서 자동으로 배칭을 자동으로 해서 좀 더 최적화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편리해졌죠 예전보다. 예전에는 뭐라죠 클러스터 막 작업해가지고 세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바뀐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폴리지 같은 경우도 LOD 메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0번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 이렇게 LOD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오버드로우 현상 때문에 폴리지를 기본적으로 만들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인데 알파 부분들이잖아요. 알파 블렌딩이 이제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오버드로우 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죠. 근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오버드로우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컷아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지금도 알파로 처리되는 부분인데 얘네들이 겹치면 겹칠수록 오버드로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메쉬의 실루엣에 맞게끔 형태에 맞게끔 다 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쉐이더 같은 경우도 이거에 맞춰서 인스트럭션 값을 줄였는데 여기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언리얼 엔진 4.20에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쉐이더의 그러니까 머티리얼의 인스트럭션 값을 그 모바일 인스트럭션 값을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 버전에는 4.19까지는 디바이스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쉐이더 컴파일 하는 거 쉐이더 하는 거하고 보여주는 거하고 이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보여주는 인스트럭션 값이 조금 달랐어요. 정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근접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좀 더 편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게 옥타이드럴 임포스터 HOLOD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기도 한데요. 최적화하는 거에 대한 배경 쪽에서 포트나이트 배틀로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방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 렌더링 하려면 부하가 많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건데 이 임포스터를 언리얼 엔진에서 만들려면 임포스터 베이커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포스터 베이커가 뭐냐면은 오픈 필드에서 자연물 렌더링 처리를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에픽게임즈에서 만든 언리얼 엔진 4 플러그인입니다. 이게 뭐 사실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다 부셔져야 돼서 못 썼는데 MMORPG 같은 경우는 건물들에도 이 임포스터 베이커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임포스터 베이커는 저희가 이제 깃허브에다 올려놓은 건데 이 페이지를 가보시면 이 플러그인을 받아서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화면이 멈췄는데, 되네요. 그
사용하고 계시는 그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플러그인 폴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플러그인 폴더를 만드시고 그다음 임포스터 베이커를 다운 받으신 거를 여기다 플러그인 폴더 안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그 파일에 가셔서 제너레이트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고요. 그걸 여기서 이제 빌드를 하시게 되면 엔진에 이제 플러그인이 적용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엔진을 열게 되면 플러그인 세팅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임포스터 베이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네이블 해서 활성화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컨텐츠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셔서 뷰 옵션에 보시면 플러그인 컨텐츠 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하시면 임포스터 베이커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포스터 베이커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는 좀 더 진화된 빌보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빌보드 형태는 메시가 그냥 판때기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메시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임포스터 베이커 같은 경우는 이 빌보드가 카메라 따라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 안에 그려지는 텍스처도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베이크를 하는 건데 이거를 좀 한번 볼게요. 일단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원본 메시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카메라를 여러 대로 이렇게 쭉 옥타이드럴이라고 해서 이제 팔면체인데 카메라를 이렇게 쭉 배열을 해서 이걸 캡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이게 메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버텍스 지점에다가 각 각도 카메라가 캡처한 거를 렌더링을 매핑을 해요. 예?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매핑된 거를 메시 이렇게 왼쪽에 보는 게 반팔면체고 오른쪽에 보는 게 정팔면체인데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메시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렌더링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페이크로. 그래서 임포스터 베이커 구성을 보게 되면 임포스터 베이커 작업할 수 있는 베이크 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모드가 있고 컷아웃을 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얼 메시 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임포스터 베이커를 보면 세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풀스페어 모드가 구 전체로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반구 아까 나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리한 거 상반구만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빌보드니까 트레디셔널 빌보드라고 하는데 그냥 판때기로 되는 거 모드를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스 FX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카메라예요. 엄청나게 많죠? 원본 메시 위에다 카메라 세팅을 해서 몇 개의 카메라를 배치해서 캡처를 할 거냐라는 걸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로 캡처하면 이렇게 쭉 나와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렇게 하면 값이 높을수록 캡처하는 곳이 많으니까 카메라가 움직일 때 되게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는데 이제 퍼포먼스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12개에서 16개 정도 또는 8개 정도 세팅을 하면은 퀄리티도 좋으면서 자연스럽게 세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포스터 베이커의 워크플로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직접 에디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낫죠. 자, 여기 아까 플러그인을 까시게 되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뷰 옵션에 가보면 여기 플러그인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옵션을 키면 맨 밑에 임포스터 베이커라는 컨텐츠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레벨을 선택을 하셔서 제너레이티드 임포스터 맵이라는 걸 열면 이런 게 생겨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나무를 가져와서 얘를 0점에다 맞춰줘요. 0점에 맞춰주고 임포스터 베이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가보시면은 스태틱 메시를 선택해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거를 딱 눌러줘요. 그러면 이 나무에 맞춰서 이게 핏이 딱 맞춰지는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디폴트 패널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는데 번호가 있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렌더 프레임을 눌러주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캡처를 해요.
이제 캡처를 하는데 이 캡처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 캡처하려고 하는 대상의 메시의 머티리얼을 열어서 머티리얼에다가 임포스터 캡처 스위치라는 거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세팅을 해줘야 이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노멀이라든지 월드 노멀이라든지 이런 것들 캡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이게 가짜로 빌보드로 지금 보이는 건데 다른 빌보드와는 다르게 임포스터는 이게 보시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네,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디테일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네. 그러면 실제로는 메시가 그냥 판때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리에이트 어셋을 만들어 주시면 얘가 이제 머티리얼이랑 텍스처들을 만듭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셋을 만들게 되면 여기 임포스터 베이커 폴더에 머티리얼하고 이렇게 텍스처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머티리얼이랑 방금 만든 텍스처들이 이렇게 보이죠? 노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컷아웃이라는 기능인데 이 그 순서를 순차적으로 뚝 진행을 하다 보면 얘가 지금 메시가 아까 판때기로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렌더링 될지 메시의 실루엣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컨버트 투 매뉴얼 컷아웃이라는 걸 이용하면 수동으로 이렇게 컷아웃을 할 수 있게 옵션이 뜹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컷아웃 디버그 모드가 있거든요. 이걸 켜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8개가 있는데 얘를 이용해 보시면 이거를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렌더링 잘리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메시의 실루엣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워크플로우가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아까 그 컷아웃을 이용해서 하는 게 왜 하느냐 이 작업을 당연히 오버드로우를 줄이기 위해서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크게 되어 있는데 실루엣을 컷아웃을 이용해 조절을 해서 오버드로우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실루엣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작업을 하면 돼요. 컷아웃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든 빌보드 메시를 스태틱 메시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하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메시에 이쪽에 위로 올라가 보면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컴포넌트에서 가보시면 프로시듀얼 메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스태틱 메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빌보드 메시가 익스포트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돼요. 그래서 그 빌보드 메시를 가지고 이건 완성된 거네요. 그 빌보드 메시를 가지고 실제 나무에다가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적용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완성되게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LOD를 세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는 뭐 0번은 LOD가 없는 거고 제가 보통 이제 LOD 레벨을 3개에서 4개 정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배경 오브젝트에. 그래서 메시를 보게 되면 0번일 때보다 1번일 때는 여기 보면 폴리 카운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LOD 1번에는 폴리 카운트를 조절해서 메시 실루엣을 어느 정도 되게끔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거 메시 LOD 메시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시를 리임포트를 해서 자기가 만든 메시를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아까 익스포트한 그 메시를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임포스터 메시가 들어오는 겁니다. 판때기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얘가 렌더링 되는 거리를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스크린 사이즈. 그래서 0번일 때는 스크린 사이즈 1로 하고 1번일 때는 한 0.7 정도 화면에 한 70% 정도 나오면 1번 LOD가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한 0.5 그러니까 50% 정도가 이 메시가 화면에 보이게 되면 LOD 2번을 보이게 해라 라고 세팅하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작동하는 거를.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 가면 1번 메시가 나와요. LOD가 나와요. 그리고 아주 멀리 가면 이 임포스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최적화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완성된 버전이고요. 아까 보신 거. 그리고 이제 다른 나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근데 임포스터로 이제 나무를 만들어서 트라이앵글 수를 많이 줄였어요. 근데 생각해 볼 게, 레벨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나무들에 대한 드로우콜이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진행을 해보면, 아까 건물 최적화할 때 사용했던 바로 HLOD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HLOD를 이용하면 나무들을 합쳐가지고 드로우콜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HLOD를 이용해서 이 나무의 드로우콜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HLOD를 사용하시려면 월드 인포에 가보시면 Enable Hierarchical LOD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세팅을 해주시고 윈도우즈에 가보시면 HLOD 아웃라이너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툴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작업 진행이 어떤 순서대로 되느냐면은 먼저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거리에 따라서 얘네들을 합칠 거냐, 덩어리로 만들 거냐 세팅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록시 LOD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HLOD가 사용하기 전에는 1200개 정도에 되는 드로우콜이 되던 이 레벨이 트라이앵글은 뭐 38만 개가 넘네요. 근데 HLOD로 만들게 되면 드로우콜이 5개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HLOD다 보니까 LOD 메시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12,000개로 폴리곤도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임포스터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HLOD를 사용하게 되면 나무들이 실루엣이 로우 폴리곤으로 만들어지면서 합쳐져서 실루엣이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HLOD를 만들 때 나무들을 임포스터로 사용하면 어떠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판때기로.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느냐,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나무 액터들을 선택을 하고, 그 HLOD 탭을 가보시면, 디테일 탭을 가보시면 Use Max LOD as Imposter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HLOD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클러스터 만들어가지고 수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클러스터 단위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게 합쳐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합쳐진 것들은 트랜지션 스크린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나무 스태틱 메시 에디터에서 보면 LOD 화면에 보이게 하는 거 거리에 따라서 스크린 사이즈 세팅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세팅을 하게 되면 이 나무 온본 데이터에서 멀리 갈수록 이제 이 HLOD가 나오게끔 세팅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멀리 가면은 HLOD가 이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임포스터를 사용해서 보이면 이건 메시가 지금 각자 다 떨어져 있는데 멀리 가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보이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로우콜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이 레벨 같은 경우는, 이 타운 같은 경우에는 38만 개의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그리고 드로우콜이 12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HLOD를 쓰면은 12,000개로 줄이고 드로우콜을 5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잖아요. 엄청 최적화가 잘 되니까 알아서. 근데 이것도 좋은데 여기에다가 HLOD에다가 임포스터까지 쓰게 되면 폴리곤이 6,000개로 줍니다. 그리고 드로우콜 역시 마찬가지로 5개. 근데 나무는 얘보다 훨씬 낫죠. 보기가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임포스터는 꼭 쓰셔야 돼요. 프로젝트 모바일이든 PC든 뭐 콘솔이든 다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완전 추천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HLOD만 써서 이게 나무의 군집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실루엣이 뭉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이쁜데 임포스터로 쓰면, HLOD랑 임포스터랑 같이 쓰게 되면 이렇게 나무의 실루엣도 유지를 하면서 드로우콜을 확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같은 경우는 레벨이 좀 큰 편인데 이거를 이제 드로우콜이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걸 사용해서 최적화했다. 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HLOD하고 임포스터를 이용해서 항상 로드되는 그러니까 스트리밍 안 되는 것들을 빼고 그래서 이제 트라이앵글을 이제 최대 18만 개까지 절약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항상 18만 개 정도 절약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간단하게 최적화 팁 알아두면 좋을 거 좀 알아보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에디터 자체에 프리뷰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뷰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팅에서 프리뷰 렌더링 레벨에 보시면 고사양 또는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보고 계시는 이 작업 환경이 오픈GL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이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근접하게끔 보여주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아티스트나 배경 오브젝트나 캐릭터 하시는 분들이 아티스트 분들이 이 모드를 켜고 작업을 하시면 모바일에서는 이 정도는 보이겠구나, 모바일에서는 이거는 안 보이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임포스터와 쌍벽을 이루는 건데 바로 모바일 하드웨어 오클루전 쿼리입니다. 네, 저희가 하드웨어 오클루전 쿼리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4.2부터 지원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오클루전 쿼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은 화면에 그리지 않는 것들이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저희가 모바일 하드웨어 오클루전 쿼리를 만들어서 4.20에 제공할 예정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텍스처 LOD 바이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하느냐면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나중에 게임을 다 어느 정도 만들고 디바이스나 이런 데 디플로이 하실 때, 패킹 하실 때 텍스처 사이즈들을 막 줄이시잖아요. 큰 것들 막 줄이는 작업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수동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보시면 텍스처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디테일 패널에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LOD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에 LOD 바이어스 숫자가 있는데 얘를 숫자를 1, 2, 3 이런 식으로 올리면 2의 배수에 맞춰서 텍스처를 사이즈를 줄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엔진이. 그래서 패킹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임포트된 크기 사이즈가 2048이고 현재 표시되고 있는 사이즈 텍스처 사이즈가 2048이에요. 근데 얘 값을 예를 들어서 1로 넣으면 1024로 줄어요. 그래서 게임 내 최대 크기가 1024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텍스처를 일일이 다 수동으로 줄일 필요 없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텍스처 에디터를 일일이 다 열어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프로그래머분한테 부탁을 하시면 한 방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애플도 그렇고 최근 나오는 갤럭시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디바이스 크기보다는 크게 실제로 보면 작잖아요, 핸드폰이. 근데 그거보다는 화면 스크린 자체가 커요, 해상도가. 그거를 이제 지금 보시면 스크린 퍼센테이지라고 그래서 실제 얘가 모바일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된 화면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픽셀 쉐이더 같은 쪽에 부하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경우 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래머들은 다 하시는 거긴 한데 아티스트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스크린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화면을 줄이면 많이 무거웠던 것들이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NDC 때 발표한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이폰 6S에서 프레임이 한 20프레임 정도 나오던 거를 이걸 이용해서 30프레임까지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